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어제 권성동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고받은 거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패션도 괜찮네. 화이트. 네. 진짜 안 어울려. 우리가 서로 외모 얘기를 하지 맙시다. 여론조사 꼭 이제 두 번째 리포트를 발송도 해드렸고 여론조사 업계에서도 리액션이 있어. 야 놀랍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구독해? 사실 근데 거기 뭐 우리 경쟁 상대는 아니잖아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여론조사들이 놓치고 있거나 했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관식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재밌어요. 보기를 준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표현해라. 분류를 좀 해보면 이게 제일 많아. 독선, 독단, 독재, 독불, 고집불통, 막무가내, 무대뽀, 의독경. 많이 들었어. 요 디테일을 보셔야 돼. 땀 흘리는 거, 요거. 엉망진창이다, 독선적이다, 소통무죄, 소통불가, 체계가 없고, 설프고, 독단적이고, 낭비, 불통, 독단, 막가파, 내노란불, 소기의 경일기. 인상 중에 어떤 거는 하나는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자산을 마치 사유재산, 자기 것처럼 처리한다. 이 본질을 통찰한 거거든요. 매사가 그렇잖아요. 쭉 분류하다가 이것은 한자 독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고 네. 무식이 하늘을 찌르고 무식이 줄줄 흐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멍청하다.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 평균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무식하다는 거야. 저기 디자인이 이쁘네. 무추 저게. 이 무가 추로 연결돼. 감정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 무는 판단이잖아요. 판단. 이 추는 감정이거든. 이 무는 국민들 일반적인 상식과 비교해서 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개념 아니에요? 이 무자가 들어간 거 정말 많이 나와요. 무개념, 무정보, 무책임, 무능, 무식, 무원척, 무능, 무식이 줄줄 흐릅니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한 단어로 표현해 받았더니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단어였던 거야. 그리고 이런 판단은 감정으로 연결돼요. 예. 너무 뻔뻔하지 않냐? 예. 역겹다. 그리고 이거 연결돼요. 아마추어들, 누군가 써준 거 읽는 것 같다. 미숙, 미완성, 시행착오, 왕초보. 그래서 걱정으로 이어져요. 불안이 키워드죠, 불안. 네. 40대가 넘어가면 불안하다가 많아요. 여러 대통령이 겪어봤잖아, 40대 정도 되면. 30대 이하는 답답하다. 진보층은 화가 난다. 40대 이상은 진보 보수 무관하게 불안하다가 제일 커요. 야, 저 정도 능력 가지고 앞으로 5년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불안하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불안하다.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나 국제 상황이 불안한 뉴스밖에 없는데 그 이전의 대통령도 5년이면 반드시 국가적 위기가 와요.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확확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반드시 몇 번은 옵니다. 그 문 대통령 때를 되돌아보면 그런 결정적 시점에 항상 돌파구를 마련했거든. 코로나 때도 그랬고, 북핵 때도 그랬고, 수출 규제 때도 그랬고, 우리는 이리로 간다! 딱 방향을 정하고 나면, 그걸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향이 정해졌고, 내가 동참하거나 말거나 결정하면 되잖아. 이거는 모르겠다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놓는 것도 없죠. 내놓을 능력도 안 돼 보이죠. 불안해요.
그건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저렇게 문서를 이쁘게 만들 수가 있지? 나 진짜 감탄했어요, 사실. 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100만 불짜리야, 이거. 이 감정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오리무종, 우왕좌왕, 중군단방 이런 사자성어나 의성어, 의태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결국 그러니까 야 나라 망하기 직전인 것 같다. 국가 소멸, 씨발. 국가 부도 본인이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에 따라 이런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런 표현 나와요. 밉다, 비판하고 싶다. 그걸 넘어서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불안한데 해법이 안 나오니까 큰일 났다,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게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게 대통령 본인이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두각시, 비선, 무속,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보기 3, 4개로 다 잡아낼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지금 주관식, 오픈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주관식으로 쓴 거를 이제 범주화를 시킨 거예요, 카테고리. 해서 여러 개를 묶었고, 그 중에 핵심 단어 하나씩을 지금 뽑은 거거든요. 선장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오만 잡부들이 다 등장한다. 극우 유튜버들 막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친척들 막, 지인들, 친구, 아들 막. 그런 사람들로 나라 운영하느라고 뽑아진 게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야, 망하겠다, 망하겠어. 저거를 저렇게 만든 건 누굴까?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부인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당연히 검찰.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또 통찰이라고 보는데, 검찰공화국 내에서 셀레브리티가 되고 싶다. 이들 부부는 마치 연예인처럼 굴잖아요. 대통령 놀이. 사실은 대통령 놀이보다 못한 나는 흉내라고 봐요, 이제. 대통령 놀이는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거든요? 비슷하지도 않아. 흉내 내고, 흉내. 역대 최악의 정권 같은 느낌이 들고, 저런 대통령은 없었지 않나. 없었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 류증. 이 양반들은 저쪽에서 일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선택했는데,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실망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 선거라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끄럽다. 애휴.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요즘에 저기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넘어온 사람들 있죠. 기대할수록 아니라는 것이 느껴진다. 기대를 했다는 얘기거든. 요즘엔 실망했다.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 부정은 계속 상승합니다. 지지율은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요. 보수의 위기감 같은 게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권성동 건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20%를 볼 수도 있겠다. 조만간 볼 수도 조만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부정의 강도 중에 매우 잘못한다가 55% 막 넘어가거든. 전체 만약에 부정 65%라면 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가 65%가 안 됩니다. 중도가 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부정의 강도가 55 정도 되면 이게 뚜껑이에요. 30%가 무너지면 핵심 지지층의 골격이 깨졌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뭐 한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높고, 지금 60대도 거의 긍정, 부정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건 때문에 20, 30대가 더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욕으로 갑니다. 아주 심한 욕은 뺀 거야. 욕만 쓴 사람도 많아. 걔가 무슨 죄야. 너무 심한 건 우리가 넣을 수가 없잖아. 이런 감정들이 뭉쳐서 그냥 욕을 한 마디씩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담을 수가 없고 끝에 가면 요기야예요. 그리고 길게 쓴 사람들도 있어요. 무능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고 독선적이고 경제이고 폭망이고 사유재산 인양 처리하고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고 편협하고 뭐 대통령 자질이 부족하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 그래서 멸망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거예요. 강도가 그 정도, 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좋아. 각자 도생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물론 우린 지지층도 다 함께 조사했기 때문에 호평도 있습니다. 근데 호평의 두께가 얇아요. 강하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한다. 소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르다. 새로운 정권이라 참신하다. 기존 정치인들이 맡았던 그런 어떤 대통령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네, 있어요. 근데 일단 강하게 보는 것 같아요. 밀어붙인다. 새롭고 좋아한다. 강하고 확실하게 하지 않느냐. 용사 확 옮기지 않느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추경도 확실히 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지금 2층에 오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세게, 더 강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지층이 태극기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극우화되고 있는 것이고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 보수 세력과 안보 보수 세력 이렇게 있다면 시장 보수 세력은 상당히 떠났고 이미 마음을 떠났고 안보 보수 세력만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극기화되고 있어요. 실제 극우 유튜버들이 그 대통령실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대선 당시에 후보 부부가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다. 그 판단이나 언어나 이런 게 그 사람들 시각으로 국정을 방향을 잡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로운 게 좋다야. 응? 강하니까 좋다야. 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엽기 살인마 탈북 관련해서도 그걸 이슈화시키고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갸우뚱하고 동의하지도 않는 평균적인 상식이면 야 16명 살해했는데 그 사람들 옹호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북한만 앞에 내세우면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호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도가 떠나는 거지. 캐도 마찬가지야. 야 통쾌하지 않냐? 정면 돌파. 그냥 좋다. 그런 사람들. 그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잘할까요? 잘할 것이다. 네. 믿는다. 자연스럽다. 소탈하다. 솔직하다. 시원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네, 소수라서 그렇죠. 예. 점점점 얇아서 그렇지. 그런데 요렇게 생각하는 일부, 그것도 강성에 맞춰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지층의 태극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지선다로 물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거 네. 칭찬이에요? 그거? 어쩌다 당선되다 보니 직무 역량을 위한 노력과 변화는 전혀 안 보이고 대도 않는 함량 미달에 비도적인 자들을 기용하는 등 대통령 놀이에 취해 있다는 느낌뿐이다. 어떻게 이게 칭찬입니까? 잘못 넣었네. 칸을 잘못 넣었네. 아마 칭찬 넣을 거 없었어. 없어 못 찾은 거야, 지금. 찾다가 임시로 넣어둔 걸 깜빡하고 안 지웠나 보다. 칭찬이 사실 많지가 않았거든. 이렇게 쭉 단어들로 읽고 나면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잖아. 마음의 지도가.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이건 정당도 해봤어요. 주관식으로. 국민의힘 한마디로 지들끼리 싸운다. 여기도 답답하다. 고인물, 부정부패, 오만불손. 대통령 이미지가 연결됩니다. 무지, 아사리판, 중구난방, 구태연 구시대, 국민의 적, 국민의 짐, 총선에서 뒤집길 바란다. 도 있어요. 근데 부정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근데 민주당도 뭐 근데 매번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러면 민주당은 좋냐? 민주당도 엄청 많아. 한심하다는 거야, 여기는. 아니, 저쪽에서 저렇게 똥풀 차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 한심하다가 가장 그 강한 정서고, 여기도 역시 답답하다 있습니다. 여기도
오만불선이 있어요. 여기 내노란물이 있고, 여기도 아사리판이다. 사분오열, 비양심, 혁신과 개혁 해야 된다. 여기서 긍정적인 건 유능한 인재가 많다. 스마트하다. 일을 잘한다. 긍정 반응은 이런 종류예요. 양당 모두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최근에 정당 지지도가 역전한 것도 나오고 격차가 많이 축소된 게 나오는데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민주당 얘기하는 거고 확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그러니까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큰 그 정서의 대표단은 한심하다. 여기 가장 큰 키워드 지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있네. 이게 가장 이게 크고. 더 커지겠죠. 이제 지금은 더 커지겠지. 이준석 사태가 또 터졌으니까. 쟤들은 권력 싸움밖에 할 줄 모르나 봐. 여기는 한심하네. 이 대표 정서고,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냐? 62.3%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미 알고 문자 있었던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었지. 대통령 의중이 실리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상식선에서 다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대통령이 막을 수 있잖아. 이제 다시 물어보면 이건 80%로 가겠지, 이제.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정당에 대한 생각들, 회기 분석들, 잘 만들어, 그래프.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어. 응? 네. 그 다음에 경제는 심리라고 하니까 경제 전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의 전망,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저희가 월간 구독을 받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건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대의원들, 권리당원들, 뭐 지방의원들 이런 사람들,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다 봐야 돼, 진짜. 꼭 봐야 돼요. 민심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진짜. 계속 여의도 그 안에만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요. 구독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편지 너무 이쁘잖아요. 진짜 비싼 거예요, 이게. 진짜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설문 설계도 진짜 프로들이 하는 것이고, 조만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꽃에 합류한 분이 이제 갤럽에 있다가 대기업에 마케팅 하다가 오신 분이 있거든요. 예. 고생이 많으시지.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생이 많지. 세상에 없는 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첫 ARS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FGI 조사라는 걸 저희가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웹 조사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고, ARS 조사하면 대부분 대통령 지지율 묻고, 뭐 이 정책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거 묻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야 기본으로 저희도 묻게 되는데, 다른 여론조사에는 묻지 않는 걸 묻게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책임이 누가 가장 큽니까? 1번 대통령. 2번 부인.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 지지율에 근본 책임이 누구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묻잖아. 왜 안 물어봐? 거기에 경제 넣어봐요. 10%도 안 나올 거야. 또 뭘 안 물어보냐?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주변의 사람들의 최근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데서 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도 여론조사에서 자기 본심을 얘기하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 얘기 말고 주변 사람 얘기 좀 해봐봐. 그때 주변 사람 이야기라며 본심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실제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율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 같다. 실제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것 같다. 주변 미터지. 근데 이런 데서 진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재밌겠지. 받아보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안녕.